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여행을 하는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여정의 결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가장 정직한 기록관인 혈액 속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혈액이 들려주는 우리 몸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자신의 혈액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이었죠. 총 4번에 걸쳐 혈액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두 번째는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신 30분 뒤에, 세 번째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2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비타민을 섭취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본 제 혈액의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같은 사람의 혈액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혈구의 모양과 움직임이 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적혈구의 변화였습니다. 건강한 상태의 적혈구는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마치 작은 우주선처럼 생겼습니다. 이 적혈구들은 혈관 속에서 서로 달라붙지 않고 자유롭게 떠다니며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물을 마신 뒤의 혈액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각각의 적혈구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지고 단 음식을 먹은 뒤에 관찰한 혈액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적혈구들이 마치 자석처럼 서로 끈적하게 엉겨붙어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뭉쳐진 적혈구들은 혈액의 점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당연히 산소 운반 능력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이 피로를 느끼고 무거워지는 이유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마지막 4번째 샘플에서 일어났습니다. 끈적하게 뭉쳐있던 적혈구 덩어리들이 비타민을 섭취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하나 깨끗하게 분리되어 활기차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비타민 한 알이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내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도 비타민 섭취를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주변의 한 분은 잦은 해외 출장으로 만성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물갈이를 하며 일주일씩 화장실을 가지 못했고 장시간 비행 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입술이 모두 부르터 헤르페스가 올라오곤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뾰루지가 가득했죠. 그분은 어떤 특별한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꾸준히 좋은 비타민을 챙겨 먹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그를 괴롭히던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를 가든 시차에 완벽히 적응하고 변비나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반응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이 우리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겁니다. 비타민이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영양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한 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흡수가 잘 되는 순도 높은 비타민을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하다는 광고 문구에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영양학적으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본질적으로 하나의 단단한 알약으로 뭉쳐지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들을 억지로 한 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시멘트처럼 이들을 단단하게 굳힐 결합제나 부형제가 필요합니다. 주로 녹말과 같은 성분이 사용되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비타민의 순도를 떨어뜨리고 위장에서의 흡수를 방해하며 비타민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물론 매일 아침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하나씩 챙겨 먹는 것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녹말 덩어리를 넣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영양제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영양제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중의 기본, 비타민 B군 복합체입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신경계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처럼 스트레스가 많고 때로는 음주를 즐기는 문화 속에서는 비타민 B군이 쉽게 고갈됩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만성피로, 우울감, 불필요한 지방 축적, 그리고 면역력 저하로 인한 구내염이나 헤르페스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꾸준한 비타민 B군 섭취는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비타민 B군 제품에는 항산화의 대표 주자인 비타민 C가 함께 포함된 경우가 많아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의 연료인 코엔자임 Q10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력이 없고 만사가 귀찮지? 라고 느끼신다면 CoQ10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CoQ10은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에너지원을 생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효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생성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활기찬 중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뼈 건강과 신경 안정을 위한 삼총사,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입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은 함께 섭취했을 때 서로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켜 안정감을 주며 비타민 D는 이 두 성분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대인 대부분이 실내 생활로 인해 비타민 D 결핍 상태이므로 이 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2의 뇌, 장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내 환경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영양소 흡수도 원활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내 유익균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노인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다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매일 편안하게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야말로 건강의 기본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에 건강한 군대를 파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필수 영양제입니다. 만약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눈의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강력한 항산화와 뇌건강, 염증 완화를 원하신다면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에서 추출한 커큐민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제형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단단한 알약 형태는 첨가물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가루 형태를 식물성 캡슐에 담은 제품이나 CoQ10처럼 오일 형태가 흡수에 유리한 경우 소프트젤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최근 유익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포함된 신바이오틱스 제품이 장내 생존율을 높여주므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이 긍정적인 변화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성분의 혈중 농도가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혹은 한두 달 먹고 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매일 같은 시간에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우리 몸의 세포 단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건강한 지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으로는 채우기 힘든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현명한 식품입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 보다 건강하고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여행을 하는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여정의 결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가장 정직한 기록관인 혈액 속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혈액이 들려주는 우리 몸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자신의 혈액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이었죠. 총 4번에 걸쳐 혈액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두 번째는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신 30분 뒤에, 세 번째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2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비타민을 섭취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본 제 혈액의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같은 사람의 혈액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혈구의 모양과 움직임이 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적혈구의 변화였습니다. 건강한 상태의 적혈구는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마치 작은 우주선처럼 생겼습니다. 이 적혈구들은 혈관 속에서 서로 달라붙지 않고 자유롭게 떠다니며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물을 마신 뒤의 혈액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각각의 적혈구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지고 단 음식을 먹은 뒤에 관찰한 혈액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적혈구들이 마치 자석처럼 서로 끈적하게 엉겨붙어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뭉쳐진 적혈구들은 혈액의 점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당연히 산소 운반 능력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이 피로를 느끼고 무거워지는 이유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마지막 4번째 샘플에서 일어났습니다. 끈적하게 뭉쳐있던 적혈구 덩어리들이 비타민을 섭취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하나 깨끗하게 분리되어 활기차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비타민 한 알이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내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도 비타민 섭취를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주변의 한 분은 잦은 해외 출장으로 만성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물갈이를 하며 일주일씩 화장실을 가지 못했고 장시간 비행 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입술이 모두 부르터 헤르페스가 올라오곤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뾰루지가 가득했죠. 그분은 어떤 특별한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꾸준히 좋은 비타민을 챙겨 먹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그를 괴롭히던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를 가든 시차에 완벽히 적응하고 변비나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반응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이 우리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겁니다. 비타민이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영양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한 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흡수가 잘 되는 순도 높은 비타민을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하다는 광고 문구에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영양학적으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본질적으로 하나의 단단한 알약으로 뭉쳐지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들을 억지로 한 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시멘트처럼 이들을 단단하게 굳힐 결합제나 부형제가 필요합니다. 주로 녹말과 같은 성분이 사용되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비타민의 순도를 떨어뜨리고 위장에서의 흡수를 방해하며 비타민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물론 매일 아침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하나씩 챙겨 먹는 것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녹말 덩어리를 넣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영양제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영양제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중의 기본, 비타민 B군 복합체입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신경계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처럼 스트레스가 많고 때로는 음주를 즐기는 문화 속에서는 비타민 B군이 쉽게 고갈됩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만성피로, 우울감, 불필요한 지방 축적, 그리고 면역력 저하로 인한 구내염이나 헤르페스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꾸준한 비타민 B군 섭취는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비타민 B군 제품에는 항산화의 대표 주자인 비타민 C가 함께 포함된 경우가 많아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의 연료인 코엔자임 Q10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력이 없고 만사가 귀찮지? 라고 느끼신다면 CoQ10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CoQ10은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에너지원을 생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효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생성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활기찬 중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뼈 건강과 신경 안정을 위한 삼총사,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입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은 함께 섭취했을 때 서로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켜 안정감을 주며 비타민 D는 이 두 성분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대인 대부분이 실내 생활로 인해 비타민 D 결핍 상태이므로 이 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2의 뇌, 장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내 환경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영양소 흡수도 원활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내 유익균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노인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다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매일 편안하게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야말로 건강의 기본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에 건강한 군대를 파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필수 영양제입니다.
만약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눈의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강력한 항산화와 뇌 건강, 염증 완화를 원하신다면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에서 추출한 커큐민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제형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단단한 알약 형태는 첨가물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가루 형태를 식물성 캡슐에 담은 제품이나 코큐텐처럼 오일 형태가 흡수에 유리한 경우 소프트젤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최근 유익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포함된 신바이오틱스 제품이 장내 생존율을 높여주므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이 긍정적인 변화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성분의 혈중 농도가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혹은 한두 달 먹고 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매일 같은 시간에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우리 몸의 세포 단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건강한 지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으로는 채우기 힘든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현명한 식품입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 보다 건강하고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여행을 하는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여정의 결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가장 정직한 기록관인 혈액 속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혈액이 들려주는 우리 몸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자신의 혈액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이었죠. 총 4번에 걸쳐 혈액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두 번째는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신 30분 뒤에, 세 번째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2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비타민을 섭취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본 제 혈액의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같은 사람의 혈액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혈구의 모양과 움직임이 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적혈구의 변화였습니다. 건강한 상태의 적혈구는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마치 작은 우주선처럼 생겼습니다. 이 적혈구들은 혈관 속에서 서로 달라붙지 않고 자유롭게 떠다니며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물을 마신 뒤의 혈액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각각의 적혈구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지고 단 음식을 먹은 뒤에 관찰한 혈액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적혈구들이 마치 자석처럼 서로 끈적하게 엉겨붙어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뭉쳐진 적혈구들은 혈액의 점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당연히 산소 운반 능력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이 피로를 느끼고 무거워지는 이유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마지막 4번째 샘플에서 일어났습니다. 끈적하게 뭉쳐있던 적혈구 덩어리들이 비타민을 섭취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하나 깨끗하게 분리되어 활기차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비타민 한 알이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내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도 비타민 섭취를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주변의 한 분은 잦은 해외 출장으로 만성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물갈이를 하며 일주일씩 화장실을 가지 못했고 장시간 비행 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입술이 모두 부르터 헤르페스가 올라오곤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뾰루지가 가득했죠. 그분은 어떤 특별한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꾸준히 좋은 비타민을 챙겨 먹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그를 괴롭히던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를 가든 시차에 완벽히 적응하고 변비나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반응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이 우리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겁니다. 비타민이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영양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한 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흡수가 잘 되는 순도 높은 비타민을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하다는 광고 문구에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영양학적으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본질적으로 하나의 단단한 알약으로 뭉쳐지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들을 억지로 한 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시멘트처럼 이들을 단단하게 굳힐 결합제나 부형제가 필요합니다. 주로 녹말과 같은 성분이 사용되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비타민의 순도를 떨어뜨리고 위장에서의 흡수를 방해하며 비타민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물론 매일 아침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하나씩 챙겨 먹는 것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녹말 덩어리를 넣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영양제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영양제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중의 기본, 비타민 B군 복합체입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신경계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처럼 스트레스가 많고 때로는 음주를 즐기는 문화 속에서는 비타민 B군이 쉽게 고갈됩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만성피로, 우울감, 불필요한 지방 축적, 그리고 면역력 저하로 인한 구내염이나 헤르페스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꾸준한 비타민 B군 섭취는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비타민 B군 제품에는 항산화의 대표 주자인 비타민 C가 함께 포함된 경우가 많아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의 연료인 코엔자임 Q10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력이 없고 만사가 귀찮지? 라고 느끼신다면 코큐텐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코큐텐은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에너지원을 생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효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생성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활기찬 중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뼈 건강과 신경 안정을 위한 삼총사,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입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은 함께 섭취했을 때 서로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켜 안정감을 주며 비타민 D는 이 두 성분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대인 대부분이 실내 생활로 인해 비타민 D 결핍 상태이므로 이 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2의 뇌, 장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내 환경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영양소 흡수도 원활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내 유익균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노인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다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매일 편안하게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야말로 건강의 기본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에 건강한 군대를 파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필수 영양제입니다. 만약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눈의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강력한 항산화와 뇌건강, 염증 완화를 원하신다면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에서 추출한 커큐민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제형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단단한 알약 형태는 첨가물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가루 형태를 식물성 캡슐에 담은 제품이나 코큐텐처럼 오일 형태가 흡수에 유리한 경우 소프트젤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최근 유익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포함된 신바이오틱스 제품이 장내 생존율을 높여주므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이 긍정적인 변화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성분의 혈중 농도가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혹은 한두 달 먹고 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매일 같은 시간에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우리 몸의 세포 단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건강한 지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으로는 채우기 힘든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현명한 식품입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 보다 건강하고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여행을 하는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여정의 결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가장 정직한 기록관인 혈액 속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혈액이 들려주는 우리 몸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자신의 혈액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이었죠. 총 4번에 걸쳐 혈액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두 번째는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신 30분 뒤에, 세 번째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2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비타민을 섭취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본 제 혈액의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같은 사람의 혈액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혈구의 모양과 움직임이 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적혈구의 변화였습니다. 건강한 상태의 적혈구는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마치 작은 우주선처럼 생겼습니다. 이 적혈구들은 혈관 속에서 서로 달라붙지 않고 자유롭게 떠다니며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물을 마신 뒤의 혈액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각각의 적혈구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지고 단 음식을 먹은 뒤에 관찰한 혈액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적혈구들이 마치 자석처럼 서로 끈적하게 엉겨붙어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뭉쳐진 적혈구들은 혈액의 점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당연히 산소 운반 능력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이 피로를 느끼고 무거워지는 이유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마지막 4번째 샘플에서 일어났습니다. 끈적하게 뭉쳐있던 적혈구 덩어리들이 비타민을 섭취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하나 깨끗하게 분리되어 활기차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비타민 한 알이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내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도 비타민 섭취를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주변의 한 분은 잦은 해외 출장으로 만성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물갈이를 하며 일주일씩 화장실을 가지 못했고 장시간 비행 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입술이 모두 부르터 헤르페스가 올라오곤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뾰루지가 가득했죠. 그분은 어떤 특별한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꾸준히 좋은 비타민을 챙겨 먹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그를 괴롭히던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를 가든 시차에 완벽히 적응하고 변비나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반응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이 우리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겁니다. 비타민이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영양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한 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흡수가 잘 되는 순도 높은 비타민을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하다는 광고 문구에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영양학적으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본질적으로 하나의 단단한 알약으로 뭉쳐지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들을 억지로 한 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시멘트처럼 이들을 단단하게 굳힐 결합제나 부형제가 필요합니다. 주로 녹말과 같은 성분이 사용되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비타민의 순도를 떨어뜨리고 위장에서의 흡수를 방해하며 비타민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물론 매일 아침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하나씩 챙겨 먹는 것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녹말 덩어리를 넣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영양제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영양제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중의 기본, 비타민 B군 복합체입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신경계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처럼 스트레스가 많고 때로는 음주를 즐기는 문화 속에서는 비타민 B군이 쉽게 고갈됩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만성피로, 우울감, 불필요한 지방 축적, 그리고 면역력 저하로 인한 구내염이나 헤르페스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꾸준한 비타민 B군 섭취는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비타민 B군 제품에는 항산화의 대표 주자인 비타민 C가 함께 포함된 경우가 많아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의 연료인 코엔자임 Q10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력이 없고 만사가 귀찮지? 라고 느끼신다면 CoQ10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CoQ10은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에너지원을 생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효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생성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활기찬 중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뼈 건강과 신경 안정을 위한 삼총사,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입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은 함께 섭취했을 때 서로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켜 안정감을 주며 비타민 D는 이 두 성분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대인 대부분이 실내 생활로 인해 비타민 D 결핍 상태이므로 이 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2의 뇌, 장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내 환경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영양소 흡수도 원활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내 유익균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노인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다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매일 편안하게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야말로 건강의 기본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에 건강한 군대를 파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필수 영양제입니다. 만약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눈의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강력한 항산화와 뇌건강, 염증 완화를 원하신다면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에서 추출한 커큐민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제형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단단한 알약 형태는 첨가물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가루 형태를 식물성 캡슐에 담은 제품이나 코큐텐처럼 오일 형태가 흡수에 유리한 경우 소프트젤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최근 유익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포함된 신바이오틱스 제품이 장내 생존율을 높여주므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이 긍정적인 변화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성분의 혈중 농도가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혹은 한두 달 먹고 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매일 같은 시간에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우리 몸의 세포 단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건강한 지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으로는 채우기 힘든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현명한 식품입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 보다 건강하고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여행을 하는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여정의 결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가장 정직한 기록관인 혈액 속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혈액이 들려주는 우리 몸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자신의 혈액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이었죠. 총 4번에 걸쳐 혈액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두 번째는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신 30분 뒤에, 세 번째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2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비타민을 섭취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본 제 혈액의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같은 사람의 혈액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혈구의 모양과 움직임이 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적혈구의 변화였습니다. 건강한 상태의 적혈구는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마치 작은 우주선처럼 생겼습니다. 이 적혈구들은 혈관 속에서 서로 달라붙지 않고 자유롭게 떠다니며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물을 마신 뒤의 혈액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각각의 적혈구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지고 단 음식을 먹은 뒤에 관찰한 혈액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적혈구들이 마치 자석처럼 서로 끈적하게 엉겨붙어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뭉쳐진 적혈구들은 혈액의 점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당연히 산소 운반 능력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이 피로를 느끼고 무거워지는 이유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마지막 4번째 샘플에서 일어났습니다. 끈적하게 뭉쳐있던 적혈구 덩어리들이 비타민을 섭취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하나 깨끗하게 분리되어 활기차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비타민 한 알이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내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도 비타민 섭취를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주변의 한 분은 잦은 해외 출장으로 만성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물갈이를 하며 일주일씩 화장실을 가지 못했고 장시간 비행 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입술이 모두 부르터 헤르페스가 올라오곤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뾰루지가 가득했죠. 그분은 어떤 특별한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꾸준히 좋은 비타민을 챙겨 먹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그를 괴롭히던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를 가든 시차에 완벽히 적응하고 변비나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반응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이 우리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겁니다. 비타민이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영양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한 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흡수가 잘 되는 순도 높은 비타민을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하다는 광고 문구에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영양학적으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본질적으로 하나의 단단한 알약으로 뭉쳐지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들을 억지로 한 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시멘트처럼 이들을 단단하게 굳힐 결합제나 부형제가 필요합니다. 주로 녹말과 같은 성분이 사용되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비타민의 순도를 떨어뜨리고
위장에서의 흡수를 방해하며 비타민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물론 매일 아침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하나씩 챙겨 먹는 것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녹말 덩어리를 넣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영양제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영양제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중의 기본, 비타민 B군 복합체입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신경계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처럼 스트레스가 많고 때로는 음주를 즐기는 문화 속에서는 비타민 B군이 쉽게 고갈됩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만성피로, 우울감, 불필요한 지방 축적, 그리고 면역력 저하로 인한 구내염이나 헤르페스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꾸준한 비타민 B군 섭취는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비타민 B군 제품에는 항산화의 대표 주자인 비타민 C가 함께 포함된 경우가 많아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의 연료인 코엔자임 Q10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력이 없고 만사가 귀찮지? 라고 느끼신다면 CoQ10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CoQ10은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에너지원을 생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효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생성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활기찬 중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뼈 건강과 신경 안정을 위한 삼총사,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입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은 함께 섭취했을 때 서로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켜 안정감을 주며 비타민 D는 이 두 성분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대인 대부분이 실내 생활로 인해 비타민 D 결핍 상태이므로 이 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2의 뇌, 장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내 환경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영양소 흡수도 원활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내 유익균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노인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다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매일 편안하게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야말로 건강의 기본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에 건강한 군대를 파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필수 영양제입니다. 만약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눈의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강력한 항산화와 뇌건강, 염증 완화를 원하신다면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에서 추출한 커큐민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제형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단단한 알약 형태는 첨가물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가루 형태를 식물성 캡슐에 담은 제품이나 코큐텐처럼 오일 형태가 흡수에 유리한 경우 소프트젤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최근 유익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포함된 신바이오틱스 제품이 장내 생존율을 높여주므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이 긍정적인 변화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성분의 혈중 농도가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혹은 한두 달 먹고 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매일 같은 시간에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우리 몸의 세포 단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건강한 지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으로는 채우기 힘든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현명한 식품입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 보다 건강하고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여행을 하는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여정의 결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가장 정직한 기록관인 혈액 속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혈액이 들려주는 우리 몸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자신의 혈액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이었죠. 총 4번에 걸쳐 혈액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두 번째는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신 30분 뒤에, 세 번째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2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비타민을 섭취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본 제 혈액의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같은 사람의 혈액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혈구의 모양과 움직임이 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적혈구의 변화였습니다. 건강한 상태의 적혈구는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마치 작은 우주선처럼 생겼습니다. 이 적혈구들은 혈관 속에서 서로 달라붙지 않고 자유롭게 떠다니며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물을 마신 뒤의 혈액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각각의 적혈구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지고 단 음식을 먹은 뒤에 관찰한 혈액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적혈구들이 마치 자석처럼 서로 끈적하게 엉겨붙어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뭉쳐진 적혈구들은 혈액의 점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당연히 산소 운반 능력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이 피로를 느끼고 무거워지는 이유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마지막 4번째 샘플에서 일어났습니다. 끈적하게 뭉쳐있던 적혈구 덩어리들이 비타민을 섭취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하나 깨끗하게 분리되어 활기차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비타민 한 알이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내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도 비타민 섭취를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주변의 한 분은 잦은 해외 출장으로 만성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물갈이를 하며 일주일씩 화장실을 가지 못했고 장시간 비행 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입술이 모두 부르터 헤르페스가 올라오곤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뾰루지가 가득했죠. 그분은 어떤 특별한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꾸준히 좋은 비타민을 챙겨 먹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그를 괴롭히던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를 가든 시차에 완벽히 적응하고 변비나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반응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이 우리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겁니다.
비타민이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영양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한 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흡수가 잘 되는 순도